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자주 만난 두 팀은 없었습니다. 타이틀과 경기 수로 보면 마드리드는 분명 최고의 팀이지만 꾸준히 도전장을 내민 팀이 있다면 바로 바이에른입니다.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 선수들로 무장한 토마스 투엘 감독은 김민재와 다이어에게 뒤를 맡기며 시즌의 실망을 씻어낼 승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네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좋은 기회를 잡았지만 루닌을 넘지 못하며 바이에른의 완벽한 출발을 놓쳤습니다. 레알은 전반 24분 상대 페널티 지역에서의 첫 번째 볼 액션이자 첫 번째 슈팅이 바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김민재가 수비 라인을 올리는 찰나의 토니 크로스는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골문을 향해 패스를 뿌렸습니다. 비니시우스는 14m 지점에서 왼발로 대회 네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52분 사네는 페널티 에어리어를 돌파해 가까운 골대 구석으로 공을 차 넣었습니다. 29경기 만에 큰 경기에서 득점을 성공시킨 사네는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바이에른은 2분 후에 무시알라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역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키커로 나선 케인은 귀중한 역전골을 성공시켰고 챔스 8득점으로 음바페와 공동 선두가 되었습니다. 81분 호드리구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김민재는 페널티킥을 내주며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키커로 나선 비니시우스는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재는 비니시우스를 막아내며 터치 78회, 패스 74회 중 72회 성공, 롱패스 1회, 경합 2회 중 1성공, 패스 차단 3회를 했고 PK 1회를 내주었습니다.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팀의 불확실한 요소로 김민재를 선정하고 있고 2차전 경기에서 얼굴 보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의 수비수로 의심되는 그는 타고난 운동 능력을 이용해 비니시우스의 스피드와 파워에 맞서려고 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에서도 고전하며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사네는 바이에른의 초반과 53분 강력한 슈팅으로 골 가뭄을 끝내고 온더볼 위협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케인은 전반전 프리킥이 골대를 맞히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대부분 너무 깊숙이 내려와서 라인을 쪼개는 패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회를 전환했습니다. 비니시우스를 막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그는 때때로 비니시우스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로드리고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려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김민재는 비니시우스에게 너무 쉽게 빨려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데 기괴하게 키미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세리에 A에서 보았던 지배적인 수비수의 값싼 모방입니다. 다이어는 코너킥 상황에서 멋진 헤딩슛으로 득점할 뻔했고 비니시우스의 슈팅을 결정적이고 용감하게 막아낸 것은 많은 비난을 받았던 잉글랜드 선수의 또 다른 인상적인 유럽 진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데리흐트가 내측 인대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하게 되면서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는 너무 높은 곳에 서 위험을 무릅쓰고 크로스의 패스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마무리에 0대1을 만들었고 2대2 동점을 만든 로드리고에 대한 태클도 불필요한 파울이었습니다. 최근 데리흐트의 부상으로 두 번째 선택을 받았습니다. 탄탄하게 시작했고 경합에 강합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실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유인에 의해 골을 향한 경로를 열어주었고 78분에도 같은 실수를 했지만 노이어가 막아냈습니다. 그 후 페널티킥에도 관여되어 두 골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제골을 먹힐 때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포지셔닝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지상과 공중전에서 활약했지만 2대2 최종 스코어에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김민재는 벨링엄에게 강한 태클을 가하며 곧바로 경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자주 그랬던 것처럼 0대1 상황에서 비니시우스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며 바이에른 수비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9분에 그는 곧바로 멋진 태클로 복수에 성공했지만 리드를 잡은 후 두 번의 실수를 더 범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2대2 페널티킥을 실수했는데 이런 실수는 이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기록한 바이에른의 93.7% 패스 정확도는 지난 9시즌 동안 단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한 팀의 가장 높은 패스 정확도였습니다.
선수들은 오늘의 무승부를 아쉽지만 받아들이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결승에 갈 확률을 반반으로 보며 실점에 대해 김민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겨우 하프타임입니다. 기복이 심한 경기였어요. 우리는 잘 시작했지만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마드리드의 스타일이죠. 경기 속도를 늦추다가 필요할 때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모두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조금 씁쓸하지만 고개를 높이 들고 베르나베우에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경기를 꿈꿔왔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환희를 느꼈습니다. 마치 2012년 첼시와의 결승전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정말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팬들의 응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기고 싶었고 이길 자격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웸블리에서 결승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대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낼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가장 큰 대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놀라운 시즌이 될 것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분위기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큰 경기에서 뛰고 싶고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없을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 많은 긍정적인 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작은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잘 시작했고 초반에 선두를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죠.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골을 실점했고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후반전에는 나아졌어요. 우리는 더 결단력을 보였죠. 2대1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골을 넣어야 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두 번의 기회를 두 골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승리하고 웸블리로 향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50대 50 게임입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민재는 두 번이나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첫 번째 골에서는 비니시우스를 상대로 너무 일찍 움직이다가 토니 크로스의 패스에 걸렸어요. 그는 추측하고 너무 공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에서는 안타깝게도 또 실수를 범했습니다. 5대2로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죠. 로드리고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수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릭이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 김민재가 로드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실수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투엘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차전을 앞두고 이번 주말 슈투트가르트 경기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투엘은 경기가 1시간 전에 끝났고 아직 모르겠으니 내일 다시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경기의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팬들에게 김민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로 기억되었습니다. 좋은 접전 경기와 좋은 심판. 김민재에겐 끔찍한 밤이었고 바이에른은 2차전에서 첫 번째 선택된 CB가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밤 바이에른의 경기력과 몇 시즌 동안 UCL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아스널은 바이에른과의 8강전에서 꽤나 존경할 만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리턴 매치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에른은 위험할 것입니다. 두 팀의 공격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김민재는 관리가 좋지 않아 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경기였습니다. 김민재는 믿음직한 선수였지만 바이에른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비니와 토니 크로스는 훌륭했고 김민재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어떻게 그런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다이어도 훌륭했지만 마무리가 더 좋아져야 해요. 레알이 거의 90분 동안 지배당했음에도 동점으로 경기를 끝낸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2차전에서는 바이에른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소 2골차 이상의 승리는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김민재의 2번의 실수가 아쉬운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력으로 이밋밋한 레알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김민재에 대해 그는 경기 연습이 거의 없었지만 그의 실수는 절대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조합이었을 뿐입니다. 크로스의 박스한 패스 타이밍과 비니시우스의 달리기에 대한 태클과 공간 창출. 아마 세계 축구에서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선수는 3명 정도인데 그중 1명은 비니시우스일 겁니다. 노이어도 실점한 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일찍 나와야 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오늘과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김민재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김민재의 열렬한 팬이지만 다음 주에는 데리흐트가 컨디션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꽤 합리적인 점수. 노이어는 0대1에 대해 완전히 결백하지 않으며 나왔다면 비니의 각도는 빡빡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밀러가 포함된 라인업을 보면 팀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레츠카는 오늘 정말 안 좋았고 김민재는 정말 안쓰러워요. 특히 페널티킥을 실점했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김민재는 오늘 50대 50이었어요. 때로는 수비를 잘하다가도 실수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 좀 더 차별화된 시각으로 봐주세요. 사실 김민재는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 3번의 득점 기회로 2골을 모두 실점하면 안타깝게도 이 수준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지만 이런 게임에서 기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수준에서 플레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이지 증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요. 첫 번째 공이 들어가기 전에 왜 그렇게 공격적인가요? 페널티킥 때는 안쪽 레인만 닫으면 됩니다.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으면 골을 넣을 자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